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거 잔뜩 화가 나 새끼 보거네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말을 안 해볼게요. 근데 다시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켜지면서 미디어 음량이 낮아지는 거죠. 이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도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이게 더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기대한 만큼 좋을지 아쉬운 점은 없을지 제가 진짜 실사용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상자부터 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본품이 들어있고요. 짜란! 이런 모습입니다. 충전용 케이블이 보니까 얘는 A2C 타입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보라 색깔로 이어팁이 크기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 실버, 팬텀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더 있는데 얘네도 한번 뜯어봅시다. 짜라라. 오, 블랙 멋있다. 약간 벤타 블랙 알아요? 벤타 블랙?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얘를 열면 와! 오! 그다음에 또 실버도 기대되는데 편해! 어머. 오! 얘는 약간 그 글로우 색상이네요. 오히려 스카이 블루 느낌? 버즈 플러스 데이 클라우드 블루 느낌이 납니다. 열면 안쪽도 아주 옅은 파스텔 톤의 하늘 색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반사가 잘 일어나는 실버로 되어 있어요. 실버도 나쁘지 않구만. 사실 바이올렛은 이미 유출 이미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걸로 제가 계속 사용을 했고요. 색깔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오묘한 그런 보라색이고 되게 진한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우아한 실버가 섞여 있는 그런 색상의 바이올렛입니다. 외관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주기에 맞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뒤를 잇는 후속작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사실상 이 버즈 프로가 버즈 플러스의 뒤를 잇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예 새로운 좀 더 상위 모델 개념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오히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 디자인은 버즈 라이브랑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 케이스 있잖아요. 완전히 호환이 됩니다. 이 케이스를 그대로 여기다 끼워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버즈 라이브 때랑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메탈릭한 무광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작은 보석함처럼 생겼고요. 앞부분에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반짝반짝 초록불 들어오는 게 보이죠? 뒷부분에 C타입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충전도 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치 방식으로 무선 충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를 열면 반짝반짝한 알사탕 같은 모양의 이어폰이 들어가 있고요. 이 겉부분 재질은 버즈 라이브 때랑 거의 비슷해요. 유광 재질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런 재질은 제가 버즈 라이브를 이미 오래 사용을 해봐서 압니다만 반사광 때문에 그런지 흠집은 오히려 잘 안 보이고 이제 지문 자국 같은 게 좀 남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뽀득뽀득 문질러서 일부러 광이 나게 이렇게 닦아서 써줄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재질로 나온 거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거 지금 잔뜩 화가 나 새끼 보거네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면 윙팁을 제외한 이어버드 자체는 버즈 프로가 좀 더 큽니다. 확실히 터치 버튼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버즈 플러스는 평평한데 버즈 프로는 좀 더 볼록 올라와 있고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귀에 딱 붙는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버즈 플러스는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어요. 평평한 가운데 이 한쪽만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모양인데, 버즈 프로는 진짜 특이하게 방금 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꽂았을 때 착용감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게 두 이어폰의 착용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쉽게 말씀드리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버즈 프로는 아예 사람 귀가 이렇게 온폭 들어간 모양이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어폰 자체가 이렇게 뿔뚝하게 마치 이렇게 생긴 귀 모양의 입체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귀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버즈 플러스보다 오히려 좀 더 짧고 윙팁도 없는 형태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착용감 면에서는 정말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귀 모양에 맞추는 거다 보니까 귀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 그 안정감에서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버즈 플러스는 이 윙팁 부분을 귓바퀴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하면 이쪽이 많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버즈 프로는 이렇게 볼록한 모양이 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윙팁을 걸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착용감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또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귀가 좀 작아서 그런지 유닛 크기가 이번에 조금 크게 나왔잖아요. 제 귀에는 조금 크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되게 귀는 편한데 귀가 좀 작다 보니까 이어버드가 쏙 들어가는 느낌은 아닌, 또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작길래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귀 크기를 재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갔지? 여기 집에서 여러분의 귀 크기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나요? 잠깐만. 자, 이렇게 제일 긴 부분을 귓바퀴? 이쪽? 이거 몇 센치야? 5.5cm. 그래서 이 정도 크기, 좀 작은 크기의 귀를 가지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매장에서 뭐 착용을 해보시거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꽂으면 얘는 버즈 라이브에 비해 착용 방법이 되게 쉬워요. 그냥 이렇게 쑥 넣고 딱 맞춰주면 끝납니다. 귀걸이도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번에 드디어 강력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습니다. 이어폰을 양쪽을 다 착용한 상태에서 갤럭시 웨어러블 앱으로 들어가 보시면 소음 제어라고 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양쪽을 다 착용한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얘는 되게 특이한 게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조용한 곳에서는 약하게, 많이 시끄러운 곳에서는 강하게,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대중교통 타면서 시끄러운 곳에서 이용을 해보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버즈 라이브 때는 저음역 때만 살짝 차단을 해주는 정도였잖아요. 그거랑은 완전 다른 아주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버스를 탔을 때도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약하게 하면 안내방송 같은 게 살짝 들어오는 정도고, 강하게 하면은 진짜 엔진음 같은 것도 싹 없어지고 사람들 말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노이즈 캔슬링이 맞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작게, 보통, 크게, 매우 크게 이렇게 4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삑사를 냈냐면요. 매우 크게로 하면은 거의 ASMR 수준으로 엄청 크게 들려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삭속삭 아주 작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ASMR처럼 들려요. 저는 작게나 보통 정도로만 하면은 딱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소리 듣기를 켜면 미세하게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음악 감상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제가 진짜 감탄했던 거, 대화 감지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이어폰이 내가 대화를 하는지를 감지하는 기능이에요. 보통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있으면 주변 말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대화 감지 기능을 켜놓으면 내 목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주고 미디어 음량을 낮춰줍니다. 대화를 더 잘 하라고. 지금 제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상태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 소리 듣기로 바로 설정이 바뀝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을 안 해볼게요. 근데 다시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켜지면서 미디어 음량이 낮아지는 거죠. 이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이것도 내 목소리가 감지가 안 된 지 몇 초가 지나면 다시 노이즈 캔슬링을 켜줄지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5초, 10초, 15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초로 해놓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 1, 2초 뒤에 주변 소리 듣기를 켜주면서 미디어 음량을 내려주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5초 뒤에 다시 노이즈 캔슬링을 켜주는 겁니다. 기존의 노이즈 캔슬링이 단순하게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만 했다면, 이제 버즈 프로는 실제 사용할 때 노이즈 캔슬링이 좋지만 또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한 점이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막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웨어러블 기기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몸에 지니고 착용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 착용하고 다니면서 겪게 되는 사소한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도를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한 10초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게 딱 적당한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정말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 동방예의지국의 유교걸로서 이어폰을 좀 빼고 진지하게 대화에 집중하는 게 예의이고 그게 가장 편하긴 하지만 잠깐 뭐 계산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누가 갑자기 말을 시켜서 잠깐 대화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되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내부 구조나 음향도 궁금하실 텐데요. 버즈 프로는 11mm 우퍼, 6.5mm 트위터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버즈 플러스와는 정말 그냥 귀에 딱 꽂고 재생하자마자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음질이 버즈 프로가 훨씬 나았고요. 근데 또 버즈 라이브랑 비교를 해보면 버즈 라이브가 워낙 음질이 좋고 베이스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를 동일하게 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버즈 라이브가 베이스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버즈 라이브가 취향에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웨어러블 앱에서 이퀄라이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음 강조를 해서 들으면 충분히 만족을 하실 만한 음향인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버즈 라이브에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풍성한 설정으로 해서 들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풍성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어서 요 이퀄라이저를 제일 좋아했는데 버즈 프로에서는 저는 저음 강조를 하니까 베이스가 확실히 딱 강조되면서 훨씬 더 소리가 깔끔해지고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저음이나 고음이나 해상력도 괜찮고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 음향도 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음향은 개인에 따라 취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버즈 프로에는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안쪽에 하나 해가지고 내부 마이크 하나, 외부에 들어간 2개의 마이크는 빔포밍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하이 SNR 마이크예요. SNR 하면은 쉽게 말하면 사용자의 목소리를 주변 소음하고 좀 더 잘 구분해내는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건데 사실 이렇게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그냥 들려드릴게요. 일반적인 말소리로 아무것도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 소리 듣기 켜지 않은 상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리나요? 이렇게 속삭이는 말투로 아주 작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 켠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소근소근 말을 하고 있어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켜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를 켜고 지금은 또 소근소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 와 있는데요. 주변에 막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소음이 막 들리고 있죠. 어떻게 잘 들리나요? 지금 마스크까지 쓴 상태로 평상시 말하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말하는 크기로 말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도 쓰고 있고요. 자, 잘 들리나요? 따르릉 따르릉. 이번에 편의성도 여러모로 좋아졌더라고요. 앱에 들어가 보시면 이어버드를 잃어버려도 스마트 띵스 파인드로 내 이어버드를 찾을 수 있어요. 얘를 시작하기를 해보면 기존에는 소리로 찾을 수 있는 방법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얘가 있는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주소도 나오고 경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리 울리기를 바로 해가지고 소리로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삐약삐약 울리죠. 다만 주소까지는 나오는데 뭐 건물 몇 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근처에 가가지고 소리를 울려서 찾는다던가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젯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어버드랑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 얼마나 남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이 노이즈 캔슬링도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설정도 할 수 있고 터치 차단도 켤 수 있고 위젯으로 좀 더 간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웨어러블 앱으로 가지 않아도 바탕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빠르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 외 스펙들도 볼게요. 배터리는 공식 스펙상으로 케이스 같이 사용할 때 최대 28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버즈 라이브보다는 1시간 짧은 수준이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가장 빡센 설정 노이즈 캔슬링도 켜고 빅스비 음성 호출도 켠 상태에서 한 번도 충전을 안 한 상태로 계속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연속 사용을 해보니까 3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이어버드만 40% 정도 배터리가 닳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전 케이스랑 같이 사용을 하면 실사용할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 방식으로 무선 충전이 되고요. 3분 충전하면 30분 정도, 5분 충전하면 1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턴시는 삼성폰으로 사용할 때는 버즈 라이브랑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이것도 웨어러블 앱에서 실험실
모빌로 가셔서 게임 모드를 켜놓고 사용하시면 좀 더 짧은 레이턴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수 기능도 IPX7으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출고가는 239,800원입니다. 아쉬운 점, 기대되는 점, 며칠 동안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제품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아셔야 될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귀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이 유닛이 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계속 움직이거나 뭔가 격한 활동을 하실 때 조금 안정감이 덜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꼭 구매하시기 전에 매장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번 이어폰 리뷰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A사 핸드폰, 사과폰에서도 기능들을 다 쓸 수 있는지 제가 삼성 담당자분께 문의를 드렸더니 버즈 프로용 앱은 iOS에서 지원을 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버즈 라이브를 사과폰에서 거의 모든 기능을 버즈 라이브 앱으로 다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해왔는데 프로는 현재로서는 지원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사과폰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할지는 추후에 제가 테스트를 따로 해볼게요. 그리고 또 요거는 버즈 프로 개발자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점인데 이게 터치 버튼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앱에 터치 민감도 설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더더욱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버즈 프로에 추가될 두 가지 기능인데요. 오토 스위치와 360 오디오라는 기능입니다. 오토 스위치는 여러 갤럭시 기기들 사이에서 자동으로 연결 전환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한쪽에서 재생을 하다가 다른 쪽에서 음악 재생을 하면 자동으로 버즈 프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360 오디오는 공간감을 더 넓혀줘서 더 실감나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오토 스위치 기능이랑 360 오디오 기능은 원 UI 3.1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원 UI 3.0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막 공개된 갤럭시 S21 시리즈는 아예 애초에 원 UI 3.1을 탑재하고 나오기 때문에 S21 시리즈에서는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품 구하면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후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일상에서 몸에 착용해야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일상과 직결된 사소한 불편함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버즈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도 정말 좋았지만 대화 감지를 해가지고 실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썼다는 점이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이 제품 하나를 사용할 때도 어떤 기능들을 만들면 더 사용성이 좋아질까라는 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한 흔적들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업데이트가 더 기대되게 하는 제품인 것 같기도 해요. 출시가 되면은 저도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더 다양한 리뷰들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말 오늘 내용이 기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